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한절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114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기소개를 안 했나 본데. 안 했죠, 그죠? 안 했네요. 그러네요. 뭐 다 아시겠지만. 마음이 급해서. 네, 저는 쇼고요. 네, 저는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네, 린과 민은, 발음이 혼동된다는 거. 네. 그렇지만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추억의 선거와 소년소녀 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뭐 대통령 대선 관련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뭐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제발 행복의 나라에서 울려 퍼지기를 팟캐스트. 맞네요. 아직 지금 녹음하는 시점은 투표일 전이라는 것이죠. 네. 자, 시작하시죠. 네. 저희가 근데 여러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라는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제. 네. 네. 시의원과 도의원, 도지사를 우리 손으로 뽑는 아, 그런 게 생겼죠. 근데 다른 걸 떠나서 그게 생기면서 후보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방선거, 뭐 총지방선거 할 때 투표가 몇 장이나 오지 않았어요? 총선할 때는 진짜 교육감까지 뽑아야 되는 게 그렇죠. 겹치면은 한 5장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네, 4-5장. 국회의원 뽑을 때도 그 지방선거일 때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도의원, 시의원, 도지사, 시장, 교육감, 그다음에 그 당도 뽑아야 되지 않아? 비례. 어. 하면 6장, 7장이 되는 거 순식간에. 그래서 할머니들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게 색깔로 되게 막 구별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투표용지를. 하늘색, 뭐 노란색. 핑색.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뭘 모르니까 에이 1번을 찍자. 진짜로 그래서 번호를 잘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뭐 굳이 할머니들 말고 할아버지들도 오랜 소신이 1번이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 여당이 그 당이었던 게 되게 그렇죠. 긴 세월이어서 그렇죠. 되게 습관적으로 엄지척. 예, 습관적으로 1번을 찍는. 근데 이번 선거도 그 제가 지지하고 있는 쪽이 계속 2번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대로 2번을 찍다가는 레드 준표가 될 수 있다. 조심하라는. 그리고 미인 씨는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한 점 샀어요. 네. 그림의 제목이 삼지선다였거든요. 삼지선다.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혼자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2번을 뽑아주세요 하고 숫자 2를 손가락으로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가 나는 죽어도 1번이야 하는 그 기사 사진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손가락만 가지고. 근데 시의성도 있고 그림이 괜찮아서 샀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아직 제가 뽁뽁이에서 풀지를 않았거든요. 베란다에 눕혀져 있는데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 그림을 집에 걸 거거든요. 그래요. 걸어져 있기를. 네, 걸고 싶어요. 요즘은 아니지만 3M에서 목 같은 거 안 박아도 이제 붙일 수 있는. 꼬꼬핀. 네. 아니 뭐 그런 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커맨드 뭐 이런 거. 네, 찍찍이 형식으로 된 거. 좋죠. 네. 3M 아주. 좋습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물품이죠. 맞습니다. 못을 못 박는. 네. 참고로 저희 집은 자가인데도 못을 한 번도 안 박았어요. 봐왔잖아요. 어디요? 이번에 에어컨 설치했잖아요. 에어컨은 에어컨은 꼭 박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액자는 그 액자 크기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지니까 사다 사카린 보면- 씨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이 처음으로 걸린 콩그리트에 들어간 네. 못이에요. 콘크리트. 네, 그 정도로 이제 뭐랄까? 애지중지. 아니죠. 저희 집에서의 아버지가 약간 허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는 예. 못을 박아도 되는데 콘크리트는 메꾸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사카린 씨는 잘 모르지만 저희 엄청 민감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집을 구매하시기 전까지 정말 힘들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서 못을 한 번도 못 받게 했었는데 있는 못만 쓰다가 처음으로 새로 뚫은 게 그거였어요. 에어컨. 그래서 에어컨이면 근데 저한테는 되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제 돈 거의 그러니까 제가 사자고 해서 이제 산 건데 좀 마음이 좀 미묘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으니까. 아유, 그렇죠. 사카린 씨가 이번에 에어컨 없으면 집안일 안 한다 그랬어요. 아버님의 덫체가 목적이 아니었네요. 그럼요.
저는 더운 호텔 가서 잘 거예요. 막 아,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야 돼. 너무 진짜 작년에 너무 덥지 않았어요? 사카린 씨가 절대 이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 방송에서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매우 같습니다. 수요일 밤이었나 되게 더웠잖아요. 네. 맞아요. 나 모기 만났어, 그날. 모기 만났어요. 네, 모기는 벌써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더워. 그쵸, 덥죠. 벌써부터. 네. 네. 계속 가시죠. 걱정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항상 이렇게 덥기 시작할 때 할 때 했던 것 같은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더웠을 때 그랬었나? 했던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528? 지방선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랑은 또 다른 분위기죠. 네. 왜냐면 이게 저번에 SBS 개표 방송 보셨어요? 국회의원? 4월달에 4월달. 428이었냐? 보면은 그 지방마다 특색 있게 그걸 잘 하셨더라고요. 맞아. CG를 잘 해갖고 그거 보면은 어렸을 때 지방 그 지역주의가 아주 셀 때는 거의 색칠놀이 수준이었어요. 맞아. 편 갈라가지고 이쪽은 파란색, 파란색, 이쪽은 노랑색 이런 식이었죠. 근데 요즘에는 한나라당 때죠. 요즘에는 이게 조금 새로운 바람을 밀고 오는 후보들이 있어서 색깔이 약간 블럭처럼 섞이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리나라 그래도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양해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특정 정당을 보고 이제 투표하는 거는 좀 이제 근데 세대가 아예 싹 갈려야지 그게 없어지지. 그것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젊어지면 좀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모한테 세뇌 교육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어. 그게 맞습니다. 제 또래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비슷한 지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었어요. 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인 입장이 같냐예요, 사실. 그렇지,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그거랑 종교랑. 예, 종교. 그 두 개가. 그거 나왔어요. 옛날에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였나? 그 영화 대사 중에 있잖아요. 그 여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가면 장인어른한테 물어봐야 될 게 두 가지 있다고.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그리고 어느 야구팀을 응원하시고. 그렇지. 그게 같지 않으면 가정 그 불화로. 야구 좋아하는 남자 영화죠, 그게. 네. 네.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화목하다,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씁쓸한 기억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완전 서울 말을 쓰잖아요.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정신적으로는 약간 그 아버지 쪽인 전라도 쪽이 있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근데 이제 제 친구는 제가 완전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했나봐요. 대학교 때는 이제 여러 지방에 있는 그쵸. 친구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왜냐면 지방에서도 이제 서울으로 많이 오고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완전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가 친척이 다 경상도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주입교육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전라도에 가면 빨갱이가 많다.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아버지 고향이 그런 줄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적정한 타이밍에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제 듣다가. 짱나니까. 짱나기도 하고 이제 얘가 모르니까 나한테 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 알고 얘를 이렇게 끝까지 듣고 얘를 이제 끊어내면 약간 얘를 기만하고 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얘가. 그래서 내가 걔가 5분 정도 얘기할 때 나 사실 전라도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태어나길 전라도에서 태어났고 서울에는 2살 때 왔어 이런 식으로 뻥을 쳤어요. 그랬더니 애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치, 민망하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세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자라온 그 환경이 그러면은 그냥 물드는 것 같아요. 세대랑 상관없이. 대학생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어떤 학생이 정답이 빨치산인데 빨갱이라고 적어가지고 그래. 문제 낸 적 있었죠. 네. 그때 심지어 그 남자가 서울대생인가 그랬었어. 맞습니다. 맞아. 별거 다 기억하네 진짜. 그 문제가 파르티산의 에서 유래된 말로 어원으로 어쩌고저쩌고 빨갱이라. 당당하게 빨갱이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네. 제가 대학에 갔을 때 또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나쁜 물 불어서 데모할까봐.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그런데 휩쓸려가가지고 데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도. 나갔죠. 네? 근데 스카린 때도 했어요? 데모 많이 했어요? 데모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파병 반대 데모를 했어요. 그때. 효선이 미선이 사건이 제가 효순이 미선이. 효순이 미선이가 저희 고3 때거든요. 그것도 저희 동네입니다. 응. 근데 제가 대학에 갔을 때는 그 김선희 씨가 잘 안 좋게 아, 돼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나라 군인을 파병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나갔을 때랑 저 파병이 다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때 조금 그랬었고, 그리고 2008년 광우병 뭐 이렇게 되면 그땐 다 나갔지. 그러면서 이제 데모를 다녔는데 그 전에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따금 나갔거든요. 데모를 몰랐지. 우리 집에서 내가 데모 하는지. 그렇지. 이게 그때 왜냐면 이렇게 민주적인 아이인지 몰랐던 거죠. 아니, 저희 때는 데모를 한다 그래서 어디 잡혀가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냥 좀 새카맣게 타서 돌아올 뿐이지. 물에 좀 젖어올 뿐이죠. 되게 잡혀갈 때가 아니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청계천 그쪽에서 데모를 많이 하잖아요. 그치. 이제 데모를 하면, 막 2층 테라스에 앉아서, 오빠 쟤네 좀 봐. 무서워. 그러고. 미쳤나봐. 막 그러고. 야, 나도 저번 주엔 저기 앉아 있었어. 우리랑 너랑 똑같은 인간이야.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데모 이런 거 막다 보면은 커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효수님 이선희 시절에. 그치. 네. 그 남자친구가 옆에 여자친구한테 뭔가 의시되는 느낌으로 사상을 주입해? 오빠가 지켜줄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를 막 때리는 거죠. 전의경도 사람입니다. 네. 아니, 맞는 거는 참는데. 의경도 사람이야, 사람! 약간 그런 도구로 쓰였다는 게 씁쓸한 그렇죠, 거잖아. 그게 씁쓸한 거죠. 상남자, 네. 나는 의경에 맞서 너를 지켜줄 거야. 너의 데이트에 내가 쓰여졌다는 게 내가 열받는 거예요. 데이트 주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이제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국회의원을 뽑으면, 제가 선호하는 정당이 저의 지역구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 맞아. 공천 저희 공천 안 한 거지. 공천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악을 뽑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투표를 하러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례대표 때문에. 비례대표로 뽑힌 우리의 스타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 이름 생각 안 나. 한두 명이에요? 민노당의 그 수염 기른 아저씨. 강기가. 강기학원. 나는 진짜 한복 입고 날라차기. 권혁수라고. 아니야, 권혁수. 권혁. 아니, 근데 그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글 쓰시고 말씀하시는 게, 멋있다는 아니, 일단 유니크하잖아. 그게 중요해. 내가 그렇죠. 보지 못한 유형의 국회의원이야. 그리고 그때는 열린우리당 때였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국회의원이 근데 많았었어. 오늘이 지금 자기가 선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정치 얘기를 아니, 내가 포천시장 선거 얘기하면 안 돼, 그냥? 재밌게? 아니, 내가 누굴 뽑던지 어차피 거기는 1번이 되잖아. 그래도 뭔가 재밌었던 기억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 아닙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 동네는 제 할아버지들이.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 된대요. 내가 봤을 때 시장을 누가 뽑던 그러니까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공천을 못 받아서 울 뿐이지. 그렇지. 그리고 그런 지역이 있죠. 이번에 또 보궐 받은 거 아시잖아요. 시장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는 선거 날에 보면은 선거 날이 가까워지거나 이러면 지역 할아버님 혹은 지역 어른들의 묘한 설렘이 있어. 회동. 그죠. 약간 좌판에 나서서 소주를 마시지. 그렇지. 그다음에 그날은 뭔가 취해야 돼. 그냥 민주주의 파티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시골이니까 향교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모임이 많으세요. 모임이 앉아서 얘는 이번에 쌍놈인데. 그렇지. 이번에 그래도 공천을 받았으니 시장이 되겠네. 약간 이런 네가 시장이 됐니? 이런 느낌인 거야.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풍평회를 하세요. 그다음에 선거하고 집에를 안 가. 왜 이렇게 투표소에 매번 그 투표소가 그 투표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이 고등학교에 가서 하고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어디 주민센터 가서 하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특별히 바뀌지 않는 네네. 이상. 맨날 만나는 거야. 그 멤버가. 그리고 긴장감이 없어, 개표 방송이. 그렇지. 이미 다 알고 있어. 저는 아닌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얘네는 저희는 완전 재밌었어요. 야당이 맨날 잘 돼요. 캐스팅보트 지역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는 이제 14대, 15대, 16대 때 이제 갑을로 나뉘었어요.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14대 때가 이제 문희상 아저씨, 15대 때 홍문종 아저씨,
그다음에 16대 때 문희상 홍능종. 그다음에 17대 때 문희상 강성종.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희상 아저씨 이제 사실 저 이제 제 고향이기도 하고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알잖아요. 문희상 아저씨가 의정부에서 메인 거리가 숙문당이라는 엄청 큰 서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서점이 엄청 오래됐어요. 제가 진짜 깐난쟁이일 때 그 엄마가 개 때문에 의정부 시내에 가끔씩 나오시면 숙문당을 이렇게 지나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숙문당의 초대 주인장이에요. 문희상 아저씨가.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근데 이 홍문종 아저씨는 의정부에 절반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이 경민이라는 그 사학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있는데 경민 유치원.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 근데 경민 여중 남중 네. 그런 식으로 경민 여중 남중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경민고, 경민상고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경민대 이렇게까지. 경민대학원 막. 참고로 그분은 그 아프리카 문화원. 예, 아프리카 문화원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분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문희상 후보를 보면은 어머 새누리 아니었어? 4대간의 인터넷에 써 있어요. 4대강의 환장할상 새누리 아님 이한이 외삼촌. 이한희 씨. 이한희 씨. 외삼촌 맞아요. 그래서 이한희 씨가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저 다이어트 안 하면 외삼촌이랑 똑같아진다고. 그냥 어머님이 좀 풍채가 있으시잖아요. 저 이제 문희상 선생님이라 하기 문희상 선생님이 약간 이제 그 접점이 몇 번 있었던 게 상 받고 막 이럴 때 같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웃겨. 이게 약간 쥐락펴락을 잘 연설을 아주 웃기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뭐라 해야 돼? 의정부가 서부랑 이제 동부로 나뉘는데 서부가 이제 약간 그 토속이 아니고 원래 이제 구시가지고 이제 동쪽은 이제 신시가지인데 이제 동쪽이 이제 홍문종 씨가 이제 되고 이제 서쪽은 이제 문희상 씨가 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못 사는 동네를 따라 이제 저희 서부였겠죠. 그래갖고 그 선거 벽보에 아직도 그 문희상 씨 벽보에 이렇게 쫙 붙잖아요. 그럼 그렇게 웃고 있어. 얼굴만 보면 장비야, 장비. 웃는 상이죠. 완전 장비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저는 이제 거기 저희 동네에서는 유명한 분은 그분이었죠. 육선인가 한 이한동 후에 국무총리까지 하시는 붙박이로 하셨었고 제가 진짜 선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마포구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서울에서. 마포구 국회의원, 마포구 맛집 블로거. 강용석.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국회의원 사무실이 집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학교 주변에. 그러면 그렇게 혼자 와서 식사를 하시면 보좌관이 사진을 찍어요. 그렇지. 블로그에 올려주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연희동 맛집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갔는데 그분 블로그로 유입이 되게끔. 그렇지.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단, 포구가 성산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름, 이 동네에서 될 국회의원이 아닌데 어떻게 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한나라당에서 탈당 당해가지고, 10몇 번인가 9번으로 나왔었어요, 국회의원을. 그렇지. 그때 그리고 나서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래서 마포라는 동네도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손혜원 저는 정청래였잖아. 네. 정청래 의원 거기 그 식당 있잖아요. 여기 뒤에. 저는 다 아시다시피 광진 쪽에 사는데 네. 저는 이제 갑이에요. 갑. 네, 광진 갑. 근데 광진 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진 갑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지금 2번 바로 전이 되게 전국구 스타인 김한길 의원이었고 지금 현 이제 더불어민주 쪽인데 그 전에는 사실은 한나라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한나라당 한 번 되고 김한길 되고 그다음에 또 더불어민주 하나 되고 해서 지금은 이제 야권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스윙보트 지역이에요. 스윙보트. 근데 저희는 광진 갑보다 광진 을이 유명해요. 추미애. 추다르크. 네. 6번의 지금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한 번 빼앗긴 거 말고는 5선을 했어요. 을에서. 그래서 보면은
내가 추미애를 뽑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요. 너무 유명해서. 광진자가 붙으면 을이냐 갑이냐랑 상관없이 너무 광진 추미애가 늘 당선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할 때 2번 당선이 되고 1번 뺏기고 3번을 다 당선해서 5선이거든요, 지금. 그 다음에 나와도 또 될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는. 특별히 지역을 위해 잘못한 게 없거든. 그래서 뽑으러 갈 때 저는 늘 고민을 하는데 을 쪽은 별로 고민을 안 해. 당연히 추미애 찍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여러분 중에 선거 운동에 참여하신 분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안 없어. 그런 직접적인 활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저는 한 번 있거든요, 실은. 뭐 후보인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교가 이제 동작구에 있었는데 과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차출됐구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일 최악의 상황이네. 최악의 상황이죠. 응. 강제 동원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기호 1번이었는데 신한국당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오 마이 갓. 네. 그게 되셨어요, 그분? 안 된 걸로 기억해요. 안 네. 돼야지, 1번, 안 돼. 1번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돈을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일당 줘요. 돈 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게 선거 운동원으로 등록되면 되면은- 무조건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건가? 자봉이면 돈을 주면 안 되고 자봉이면은 3,000원 미만의 다과만 제공할 그러니까 수 있어요. 국물 있는 거 안 돼요. 돈을 다 끝나고 되게 몰래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리고- 주면 안 되는 그러면 거예요. 안 되는 걸 줄 것 같은데. 네. 우리 자봉이 몰래 해서 약간 자봉이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그러니까 뭐 그 학과장 형한테 받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그 운동할 때 피켓이나 이런 걸 못 만지게 했어요. 자봉이네. 어깨띠도 못 두르고 그 자봉이네. 자봉이야. 자봉이야. 그러니까 자봉 신부들을 갔는데 돈을 그래서 받았네.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거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어떤 기억이 있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이게 그 투표일 전날 밤 12시까지 애를 돌렸네. 예, 돌려요. 예. 근데 이제 막판 되면은 또 다 같이 과격해가지고, 이게 골목길 하나 마주보고 이제 2번 쪽 자봉이랑 1번 쪽 자봉이랑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배틀이야, 배틀. 야, 너 뭐, 어깨도 애맸어. 야, 피켓에 손 댔어. 손 댄다? 손 댄다? 뭐 이런 걸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선관위 신고하려고. 네. 막판에는 그 피켓으로 막 그 무기로 싸우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마치 칼싸움 하듯이. 재밌겠다. 챙챙하고. 정말 이렇게- 무법 대한민국이었어. 그렇게 12시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사무실로 다 같이 갔더니 그 다과가 엄청 쌓여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과자산. 그렇죠. 네.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내일 뭐 잘 되길 기원합시다. 이러면서 과자나 하는데 챙겨서 가쇼. 그 당시에 그날 제가 그 약간 그 허리에 시보리가 달린 그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귤을 막 한가득 뱃속에다가 이제 채워 넣었어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그 당시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배고프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맞아. 예, 방원들 나눠줘야지 이러면서 이게 뭐냐면 국회의원, 장관 이런 데 나오는 분들이 대학 교수 출신이 엄청 많아요. 그래. 그래서 예. 돼도 문제인 게 교수가 바뀌어. 맞아. 중간고사까지 봤는데 우리 교수님 국회의원 가러 와서 없어. 그래서 그래. 젊은 분이 아. 교수 대타로 때우러 오죠. 때우러 오대. 내가 마트에 가는데? 왜? 진짜 그랬어 나. 진짜? 뭐 텔레비 나오잖아. 뭐 누구 상검사 국회의원, 다음으로 많잖아, 교수, 대학교에서. 의사 이런 분들이 주로 되니까 국회의원. 여튼 17년 만에 이제 처음 알았네요. 제가 자봉이었고 돈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를. 어떻게,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모르겠네. 공소시효 지났을 거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난 네. 그게 제일 궁금해. 그러니까요. 그래도 기록이 없잖아. 기록이 없죠. 네.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자서전에 쓰고 이러고 네. 그런 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돼지 발전자 같은 거? 네, 자서전에 쓰지 마세요. 아니 503호 그랬잖아. 내 통장에 돈 들어온 흔적 있냐고. 그러니까요. 현금으로 줬지. 저는 군대 있을 때 2번의 선거를 했어요. 하나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였고 하나가 이제 대통령 선거였는데 국회의원 선거 때 공보가 딱 날라왔는데 제가 그때 잠깐 이제 영등포구에 살았었어요. 전욕 여의도의 그 유령. 예, 전용 2선이야. 그래도 여의도 재선. 그때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야. 딱 보고 맛이 갔어 내가. 왜냐면 제가 그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일본은 없다 책 있잖아요. 그런 걸 읽고 나서 베스트셀러. 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일들까지 다 아는 상태인데 알지.
이걸 딱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이게 딱 이렇게 깔아놓고 그치. 보니까 이게 인물이 없지? 이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뭔가 근데 미치겠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 이거 뽑을 순 없고 그 내가 막. 사이에서 존재감 있는 전유옥의 포스터. 아니 그것만 보여. 그래. 이미 내 눈에도 이 사람 전유옥밖에 안 말고는 보여. 그 양반이 그때 그 503호 우비 우산 씌워주기로 했대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때 양평 일동인가에 살았었거든요. 그래갖고 공주님 진짜 보좌관일 때잖아. 그 충격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딱 받자마자 1번 맨 앞에 있잖아. 딱 꺼내는 순간에 전역이 딱 뭐야 이거. 그 당시에 윤전추 같은 거였어. 그치. 나는 내가 최초로 아슬아슬한 선거에 표를 줬던 게 한명숙. 그치. 진짜 서울시장 선거도 그때는 나도 그게 갔지. 왜냐면 이게 진짜 박빙이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맨날 우리 동네 내 고향 시골은 내가 뽑든 말든 어차피 공천받은 그 양반이 되는데. 막 그래 뭐 고모부 동문회 회장 뭐 아버지 뭐 몇 대 뭐 선배 막 이래 다. 그때 오세이돈이 됐죠 결국. 됐죠. 응. 박빙으로 됐고 오세이돈. 그러면서 서울의 큰 디자이너가 되셨죠. 그치. 5살 후니. 네. 빅 디자이너. 빅피처 그리시다가. 그래서 새빛 둥둥섬 네, 플로팅 알. 그 결국 어벤져스 나오고 좋잖아요. 정말요? 거기 푸드코트 생겼대. 요즘에 가면 푸드코트. 근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찌됐든 그때 저는 진짜 처음으로 12시 넘어서까지 그 개표 방송을 봤던. 몇 년도였죠,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저 대학 다닐 때거든요. 한 2007년도 8년도 그때. 네. 그 정도밖에 2006년. 2006년. 어쨌든 나 대학교 1학년 때. 그거를 엄청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한 번 더 하시고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급식 때 나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자기 직을 걸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가 홍준표예요. 홍준표가 나는 오세훈 얼굴 안 보겠다. 오세훈이 집까지 찾아가는데도 문을 안 열어줬어. 그리고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리고 약간 서울시장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다음 대통령을 위한 발판 같은 것. 그 다음에 명박이가 그랬죠. 네, 보궐이 나경원과 박원순의 싸움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박원순은 이렇게 수염이 덥수룩한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일 때 안철수가 양보를 해준 걸로 아름다운 양보였죠. 이제껏 울거먹잖아요. 그렇지. 제가 그때 양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큰 용단을 내린 것을 알려서. 근데 그거는 인정해야죠.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대통령 하려고 그거를 준 거지 뭐 큰 뜻이 있어서 줬어. 그렇게 누군가의 뜻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그건 너무 개인적인 아주 안 좋은 느낌이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러지 뭐. 지금 결과가 이러니까 결과가 대통령 이러니까 하려고 만약에 하는 그 이후에 이제 안철수 씨가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죠. 바로 대통령 후보 유력 후보였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네. 그때 점점 약간 왜냐면 저는 왜 갑자기 저는 처음엔 안철수 그 연설 그거 할 때 그 엄청 유명한 그 SF 작가의 그 말을 인용했거든요. 누가 써줬을 거야. 그렇게 좀 하지 마. 좀 너무 이렇게 밉게 좀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는 우리 이미 옆에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SF 소설의 어떤 말을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표인 나라가 되나? 그때는 다들 안철수 매직이었어. 왜냐면 난 안철수의 생각을 샀다니까. 그래, 나도 무릎팍도사 보고 좋은 사람인 줄 근데 알았어. 거기에 새정치에 뭔가 써있는 줄 알고 나는 샀다고. 나도 샀어. 난 안 샀어. 근데 거기에 새정치가 뭔지를 다 읽어도 모르겠는 거야. 버렸어 그래서. 나는 팔았어. 안 받아주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안 받아준대. 그치.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안 받아줄 것 같더라. 책이 과다해서. 팔러 오는 사람 많은데 사는 사람이 없대. 그치. 그 잠깐 의정부 씨 얘기 좀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그 의정부 씨가 한번 홍문종 씨가 안 되고 강성종 씨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강성종 씨는 신흥대학교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을 쪽이 신흥대 대 경민대였어요. 사학재단에 싸우네. 의정부시 2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 사학재단끼리 이제 경쟁이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대결이었네요. 예. 그래서 근데 그때 강동윤 씨는 여루당
그래갖고 이제 의정부는 갑을 둘 다 열어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가 되게 어떻게 보면 독특한 게 야당이 항상 잘 이기는.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 경기 북부는 기본적으로 다 붉은색이란 말이죠. 그렇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동네만 그 동네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의정부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지금 현재 이제 안병용 시장님이신데 그분이 2% 차이인가로 이겼어요. 네, 2%가 3%가. 하여튼 예. 근데 저는 진짜 계속 서울 시민으로 살았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이 시장님들 중에서 전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조순 시장님. 눈썹이 하얀. 네. 어린 나이에 너무 도깨비 같지? 아니 산신령 같이 눈썹이 도깨비 같지 않았어? 도깨비 같은데? 아니 그 눈썹이 되게 길었어 이렇게. 눈썹이 길었어요. 호의가 네. 맞아. 호랑이 눈썹. 안 잘라? 아니 그게 자르면 복이 날아간대. 그 호랑이 눈썹. 아니면 근데 그게 그거를 관상에서 되게 중요한 눈썹이에요. 아니 그게 약간 가위로 예쁘게 트리밍을 해서 그 모양일 수도 있어. 아니, 내가 관리 안 받으면 더 미친 듯이. 아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자르지는 않고 아마 이렇게 옆으로 눕힌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길어 보이는 거지 그쵸. 약간. 그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그 일본에서 이상한 모바일 게임 중에 남자 수염 깎는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염 깎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냅두고 잊고 있다가 한 달 뒤에 다시 딱 켜보면은 바야바가네. 눈밖에 없어. 엄청 깎아야 돼. 강동호 연습생 같은 거죠. 네. 아 근데 어찌됐든 그 어렸을 때 봐도 저 할아버지는 웃는 호랑이상이다. 저 할아버지한테 표가 내가 줄 수 있다면 주고 싶다. 나 그 생각. 그 전국 그거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국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치 1번지 종로구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정치 1번지. 유머 1번지도 아니고. 아니야, 그거 아니면 서울의 중심. 서울의 중심. 뭐 그런 식으로 전국 그러니까 호남의 심장 광주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개표 방송이 완료된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원으로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렇게 탁탁 보여주잖아요. 네. 몇 대 총선. 네, 이러면서. 그 부분이 되게 좀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떼뺨만. 그리고 개표 방송 그래픽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네. 두 후보를 표현해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박빙으로 지금 승부가 뭐 하고 있는데요. 몇 %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 유력입니다. 당선 확정. 확정입니다. 당선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 7시 당선 확정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폭죽 CG. 네. 팡. 저번에는 SBS. 그 다음에 거기 보여주잖아요. SBS 당사. 그 반대쪽 당사 보여주고 막. 사람들 막 사람 앞자리에 막 나가고. 비었어. 비어있고 막. 저번에 SBS가 그 달려가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지. 마라톤으로 귀여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막 그 슈퍼히어로들 막 나와가지고 막 변신하고 막 얼굴 막. 나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약반 방송, 네. 그 왜, 딴따다, 그 스타워즈처럼, 왜 네. 이렇게, 이름 쫙 그렇게 맞아요. 흘러가게. 이름 흘러가게. 덕심이 아주. 누가 덕이 있다, 저기. 그게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혜의 자연환경, 충북 제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 호반의 도시. 이런 춘천. 그런 식으로 전국 특징을 알 수 있는 게 그거 보고 있으면. 그 다음에 계속 당선됐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추미애, 그러면은, 광진을의 전통의 강자. 터줏대감. 이런 거 있잖아. 네. 아니면은 막 이렇게, 뭐, 신흥 정치, 누구,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청년 정치의 선두주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당 강세 지역이죠. 부산에서 누가 몇 % 득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막 되게, 막 공천 요상하게 줘가지고, 이를테면 문재인이랑 손수조, 막 이런 거 있잖아. 전략 공천. 내 거가 아닌데도 거기 거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거기가. 그리고 그 선거 방송 하고 있을 때는 개표 방송을 라이브로 하고 있는 채널, 예를 들면 KBS 1과 2가 있으면 KBS 1에서는 라이브라고 KBS 2에서는 원래 드라마를 해주잖아요. 그렇지. 드라마를 해주면 하단에 자막. 그치. 예, 거기로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이게 바뀌면서. 가운데가 이제 예. 개표 %, 그 다음에 이렇게 득표 %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아침에, 오늘 투표날 날씨가 좋은 관계로 젊은 층이 그렇지. 나들이를 많이 가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오늘 다행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막 이러면서.
날씨로 또 날씨로 몸이 점치는 불편하신 분들은 또 날이 굳어서 나가기가 힘들어서 젊은 애들은 날 좋아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그리고 출구조사 알아보겠습니다 하잖아요. 네, 출구조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장난치신 거예요. 몇 번 후보 찍었나요? 3번이었더니 비례대표는 어떤 당 찍으셨어요? 공산당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생방송 대박. 방송사고인데 그거. 그거를 그러지 모르 그게 생방송이니까 장난. 근데 걔도 그냥 응. 조사하는 줄 알았겠지. 카메라로 찍고. 카메라 찍고 있는데 농담이랍시고 그런 거. 어때요? 재밌잖아. 뭐 이 얘기 받아들이지 맙시다. 그게 더 재밌는 세상이잖아요. 나 나한테 하려고 그러면 좀 더 재밌는 거 생각해. 뭐 탕탕탕 뭐 이런 거 얘기하거나 막 이러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나. 공화당이요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하면 되지 뭐. 트럼프 뽑았습니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출구조사가 되게 항상 사람들이 되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후보를 뽑았다고 얘기하면 창피해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별로 이 출구조사는 이미 이렇게 믿을만하지가 않은 게. 맞아.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남들이 다 싫어하는데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차이 홍준표. 그럼 샤이보수. 홍준표가 주인공인 아메리칸 코믹스풍의 웹툰 홍보물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맞아. 봤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겁나 재밌어요, 그거. 별걸 다 했어요, 네. 이번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여행에 다녀왔는데요. 목포랑 문경을 갔다 왔어요. 아, 완전 다른 지역이다. 네, 목포를 갔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예요. 투표해야 물고기 잡힌다. 고등어야, 조기야, 고맙다. 우리 투표하자. 막 이런 식으로 민경이 아빠 누구신 거예요. 개인이 그런 현수막을 거는 거예요. 시내 곳곳에. 투표하고 놀러 가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개인이 돈 들여서 한 거. 개인이 돈 들여서 무엇이 중요한지 투표가 중요하지 이런 거를 현수막에 다 도시에 거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멋있네. 근데 거기서 야 여기 지역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여행 갔다 왔는데 저는 강원도 갔다 왔거든요. 강원도 완전 강원도 평창밖에 없어. 나 깜짝 놀랐어. 어디 인제 가도 평창 얘기 어디 가도 1년도 안 남았어. 속초 가도 평창 얘기 다 평창 얘기밖에 없어.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달려가고 있으면 강원도 산이잖아요. 산 한편에 평창 꿈이 이루어진다. 막 이런 거 이렇게 누워 있는 글자로 있는 거 있죠. 네네네. 그래서 보면서 여기는 대통령 선거 얘기 없네. 지금 대통령보다는 네. 동계올림픽이 더 중요한 거야. 네. 물론 이제 시장 가고 이러니까 이게 걸려있긴 하죠. 공보 있고 뭐 한데. 그래서 저는 좀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진짜 약간 분위기가 다르구나. 그리고 딱 되게 이렇게 건물 하나를 민주당사 같은 데인가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엄청나게 크게 그건 나도 봤어. 건물을 다 랩핑을 해놓은 거예요. 그건 나도 봤어. 야 역시 진짜 호남이구나 이렇게 딱 느끼고 딱 문경에 갔어요. 문경에 갔는데 후보들의 문경은 대단해. 엄청난 곳이잖아요. 안동 문경은 대단해. 짱이에요, 짱. 제가 거기 이렇게 차 하시는 다도 선생님 댁에서 차를 마시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의 평균적인 정치인식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지. 제가 어디 가서 말을 안 하는 성격이 아닌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난 무슨 말을 해도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어버이날 맞아가지고 어젠가 그저께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잤거든요. 외할머니가 저를 정치적으로 차라리 안철수를 찍으래 나한테. 문재인 찍느니? 이야 그거 보셨어요? 홍준표 찌라시? 저기 빨갱이. 아니, 북한. 기호 1번 빨갱이, 기호 3번 빨갱이. 아니요. 카네이션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랑해서. 되는데,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사이야, 나는 어버이날 선물 필요 없다. 2번 찍으라고. 나라를 지켜주는 홍준표를 찍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다. 라는 거를 카톡 메시지용 짤방으로 만들어서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 녹음은 투표일 전입니다. 전입니다. 네. 근데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너무 촌스럽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DPI는 엄청 높았어요. 그 이미지. 그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보였을 때 일부러 촌스럽게. 근데 저희 할머니는 너도 네가 안철수 찍어주면
본인이 유승민 찍어주시겠다고 딜을 하셨어요. 그나마 협상을 하실 줄 아시는 네고시에이터. 네, 나는 네고시에이터네요. 그러면 이게 협상의 기술을 읽으셨나 보네. 너 3번 뽑으면 내가 4번 뽑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1, 2번을 뽑지 말자. 여기는 되게 스무스하잖아요, 대화가. 근데 저도 강성이고 저희 할아버지도 강성이니까 대통령 선거가 항상 강성이래. 겨울에 찍으러 가지, 겨울에. 겨울에 집안 분위기도 냉랭해져. 저 진짜 결혼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일단은 저희 아버지는 그냥. 아이, 들어봐. 예, 아이, 그래요. 말 안 막을게요. 그래요.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주섬주섬 아침부터 일찍 가야 된다고. 그치. 투표를. 저기, 선거 보팅 프렌드가 있어, 거기. 일찍 가셔야 된대. 막 아침부터 포마드 바르고 계셔. 그래서 내가 경건하게 가셔야 돼. 제일 깔끔하니. 정갈하게. 네, 그래서 할아버지 추운데 뭘 박근혜 뽑으러 가는 거면은 할아버지 낙상해. 그냥 집에서 잠이나 주무세요. 가지 말라고, 차라리. 얼음판에 뭔 놈의 대통령을 뽑으러 갔겠다고. 할아버지 1번 안 찍으면 내가 택시 태워서 데려다 드리고. 아니 말고. 여기도 네고시에이터가 있네요. 그러면은 그럼 네 택시 안 얻어 타고 나는 친구차 타고 1번 찍으러 간다고. 그렇지.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노인네 얼음판에 미끄러지려고 대통령을 보러 가냐고. 그렇게 막말을 했어요, 제가. 네. 저희, 비슷하죠, 다들. 야,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선거 얘기를, 거시적인 선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한 번의 그런 작은 선거들을 통해서, 이 작은 선거를 통해 큰 선거를 배워라,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20세기 소년소녀니까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거했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다른 선거 때문에 제가 너무, 프로듀스 원어. 네, 하이하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 하나만 더 기억나는 거 있는데. 네. 처음으로 투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이야기했던 게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 갈 때였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길에 그 목욕탕이 주민센터 건너편, 아니지. 구동사무소 네, 앞에요. 동사무소 예. 건너서. 근데 그 목욕탕이 이제 아직도 있는 목욕탕인데, 의정부에. 가면서 이게 왼편에 쫙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저 아저씨들은 왜 저렇게 붙어있냐. 벽에 왜 얼굴에 붙여놨냐. 그런 류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아저씨들은 아버지 투표를 해야 되고, 여기서 누가 한 명이, 여기에 대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한 5시? 이 정도에 보통 하시거든요? 근데, 더 1시간 일찍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더 일찍? 투표하려고. 끝나기 전에 투표하려고. 예, 그러니까 일찍 가서 일찍 끝내고 일찍 그치. 투표를 하는 건지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투표하는 날은 약간 좀 더 출근길이 좀 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나요. 그랬는데 점점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투표를 안 하시더라고요. 난 학교 안 가서 좋았어, 일단. 그래, 학교 안 그치. 가지. 그러니까 매년 어린이날 이런 거는 고정인데 투표는 고정이 아니잖아요. 되게 스페셜한 날이잖아. 몇 년에 한 번이니까 놀아서 좋았고. 그리고 어린이들한테는 꼭 이렇게 한 2주 전쯤에 이때 선거니까 안 나와도 된다 이런 식의 게 오는 거지. 어른들만 막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 며칠 날 있으니까. 근데 어린이들한테는 꼭 한 2주나 3주 전에. 그럼 벌써부터 두근두근해. 그날 뭐 할지.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근데 나 그때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저희 동네 시골이니까 조합장 선거가 스펙타클이에요. 조합장. 여기 재밌어요, 이거. 농협 조합장이 동네 유지시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있어요. 부자가 돈을 땡겨먹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공금에 손을 댈 것이다. 똑같은. 그게 논리네요. 있어가지고 항상 재산이 많은 사람이 조합장이시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게 그런 심리가 있더라고. 이렇게 영향력 있고 이렇게 중앙과 친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약간 이런. 그래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해줄 것이다. 그런. 부자 대통령에 대해 나도 부자 될 수 있다랑 비슷한 논리 아닌가요? 그쵸. 그렇죠. 돈 벌어본 놈이 나를 벌게 해줄 것이다. 약간 이런. 그리고 제가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밀잖아요, 마음속으로. 우리 동네에 유세를 안 오면 서운해. 그렇지. 왜 우리 동네 버린 거야?
마치 결혼식하고 밥 먹는데 신랑 신부가 내 자리로 안 올 때 서운함. 서운해, 막. 나는 뽑아줄 준비가 돼 있는데 와서 뽑아주세요 소리를 왜 안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한길 의원이 선거운동할 때는 최명길이랑 다 같이 와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유세를 하러 왔는데 지금은 몸담고 있는 그 당이 서울에서 지금 뭔가를 소구할 그런 당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속 그 밑에 지방만 내려가시는 거야. 최명길 님도 같이. 그래서 그거를 그 뉴스로 보고 있을 때 씁쓸함? 그게 같은 마음이죠. 뽑아달라고 할 때는 목을 매다가, 이거 텃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저는 문희상 씨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서울대감이니까. 그치. 창조에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뭔 일이 있으면 와. 그래. 그리고 막 그런 그리고 거. 그 동네는 다 사단하네. 거기는 뭐가 액티브한 게 많아서 막 예를 들면 시청 앞에서 뭐 이렇게 쇼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꼭 와서 연설을 해. 그치. 이 아저씨 그냥 이제 이 동네 아저씨들도 다 알아. 와 문희상. 문희상이 왔네 막 이렇게. 친구야, 친구. 너무 웃겨. 그 할아버지들 그 특유의 문희상이 왔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성까지 붙이고 이자를 꼭 붙이잖아. 너무 웃겨요.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은정이가 아니라, 김은정이가. 너무. 그리고 김대중도 김대중이가 이가 그놈의 이가 김영삼이가 근데 그렇게 이제 선거를 하고 이제 저희 동네는 현재 김성태 의원이 3선을 하고 있거든요. MC 성태요? 네, 저희 집 건너편에. 네. 근데, 안민석 의원이 박지는 바쁘다고 했던 네. 근데 제가 그거 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 되고 왔을 때 빨간색이었어요. 그쵸. 근데 파란색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 집 앞에서 간판 장사를 할 걸. 그렇지. 간판이 계속 바뀌잖아. 아니, 간판에 물감이 마르기도 전에 또 바뀌었어요. 내가 저 집 앞에서 간판 장사를 할 걸. 고정수입이 생길 텐데. 예,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 간판 장사만 놓놨구만, 저 집 아주. 색깔은 단 2개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색깔로는 안 되네요. 그리고 막 그랬거든요. 처음에 무슨 짬뽕이야, 3선을 하게 한 동네에서. 오래된 농담이죠. 그죠. 부장님 개그를 막 하면서 봤는데 너무 그래 마음이. 그리고 그 교육감 선거 해가지고 바뀌면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TV에 나오는 아저씨가 달라지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거밖에는 사실은 실감할 그게 없었죠. 우리한테 교육감 너무 먼 그쵸. 그거였고 그다음에 또 우리 때는 교육감을 뽑지도 않았어. 이거 교육감 네. 직접 선거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교육감 선거 말이 많아. 아니 그래서 내가 뽑은 그 교육감이 막 여자 국회의원 그분 있잖아요. 알아요. 전새누리당 네. 사퇴하세요! 막 이러면서. 왜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왜 쓰셔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 진짜 그거를 다 대답을 또 해주고 앉았어야 되잖아. 나는 월급 받는 그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을 그걸 해갖고 가면 모르나? 그러니까 본인이 지식이 없으니까 보좌관들이 해준 거를 다 그냥 믿는 거지.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이런 건 너무 라이브하니까 이런 건 얘기하지 마. 그래? 이거는 좀 안 좋은 거. 이거는 안 근데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여튼 그런. 신현희 씨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하여튼 뭔가 좀 아니, 짠했어요. 짠했어. 짠하다고? 그 교육감이 짠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들 다 굉장히 대답을 주체를 잘 하고.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좀 이렇게 보여줬을 때. 저는 짠했죠. 옛날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시장을 뽑고 교육감을 뽑잖아요. 근데 시장은 내 집값을 보호해줄 것 같은 남자. 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후보를 뽑고 교육감은 학원비를 덜 내게 해줄 사람. 그러니까 항상 이쪽으로 치우치게 시장을 뽑되 나는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게 교육감 선거 같아요. 그래요. 근데 교육감 뽑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되면 나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었어요. 그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교육감. 근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공보가 오면 공보를 이제 정독을 하고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본 다음에 그 사람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좀 뉴스 좀 읽다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이제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초록색 3번 후보 같은 경우는 공보물이 참 개판이었죠. 그쵸.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어. 그쵸. 이 사카린 씨가 그 공보물에 대해서 자기 저희 인스타에 올려놨는데 저희 어머니가 다시 들어도 명문이라
근데 읽을 맛이 안 나는 공보물이. 너무 색깔도 흐리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유례 없이 후보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5번까지. 그러니까 공보물이 오는데 이렇게 왜 뭉탱이로 오는데 이게 순서대로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는 읽어야 될 게 페이지 수도 많고 약간 그러니까 읽어야 될 게 많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한 장짜리. 또 심지어 A4도 아니야. B5 막 이런 거 그게 있잖아요. 아마 이재원 거죠. 그다가 흑백. 얼굴도 없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1도 인쇄. 그리고 저희 집에는 모 후보 거만 2장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사람이 넣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 봉투에 넣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2장이 붙어도 그 왜 이것만 넣는 거 2장이야? 진짜. 종이의 크기와 질에 따라서 또 역시 이 자본주의에. 그리고 나는 넣기 진짜 힘들겠다. 손도 많이 뱄을 것 같은 그러니까. 거지. 이게 새 종이니까. 지우개로 찍어야지.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인쇄소도 먹고 사는구나. 그쵸. 그 생각도 하게 되고. 맞다. 항상 이럴 때 다큐 3일 같은데 선거 주간이 되면은 선거 운동의 3일 이런 걸 막 보여줘요. 그러면 충무로 파주 막 아저씨들 이럴 때요. 성수기다. 네. 이거를 차에 실어서 각 지역이 이게 전국 단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대선은 진짜 화물차도 성수기고 이게 현수막 업체도 모든 차들이 성수기야 지금. 모든 차들이. 동네마다 좀 규모가 있는 현수막 업체도 풀 예약 다 잡혀 있고 제지 업체 선거 용지 이렇게 뽑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성수기가 되더라고요. 투표 한번 하면. 자본주의의 꽃이에요. 진짜. 나는 선거 공보에 공보 찍는 그 아저씨들의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 얼굴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별별 생각이 그리고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좀 얼굴이 오일리해 보여. 기름 잘잘. 네. 그렇지. 그리고 난 그거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큐 3일 이런 거 보면 다큐멘터리 있더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이지 뭐 이런 아줌마들 있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짤방으로 고이 간직되는 거죠. 그게 진짜 연구 보존 되는데. 다시 찾아갖고 막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인터뷰할 때 잘해야 돼. 네. 방송국에서 나를 들이밀 때 몇 번 찍을 거예요? 그러면 한 17번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국 놈들이 나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지 그렇지. 모르니까 잘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역대 그런 대선이나 막 이런 선거 할 때 보면은 정말 별로의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다. 마치 프로듀스 원어원처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사회책에 써 있었던 문장인데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적인가? 시민들이 단 한 번 정치적인 주인이 되는 날이 있으니 그날은 투표 날이고 그 후에는 다시 노예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루소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선거 시즌 말고 평소에도 나를 세우고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어떤 헛소리를 하나. 근데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인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너무 바빠서 내 일이. 그러니까 먹고 살고 힘들진 않아. 근데 내 일에 너무 포커싱이 내 삶에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제일 좋은 사회는 일반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사회가 제일 좋은 사회 아니에요? 솔직히. 저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너무 잘 돌아가니까 굳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유토피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사회인데. 오지 않는. 우리는 너무 지금 불행한 사회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모두가 다 지금 근데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회가 나중에 무라카미 하루키 수필 중에 보면은 그리스에서 2년인가 뭐 있으면서 썼던 책이 있는데 그리스는 엄청 선거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왜냐면 자기 자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비롯된 데모크라시의 종주국. 그렇기 때문에 선거 기간이 되면 사람들이 거의 일을 안 하고 맨날 정치 얘기만 한대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경제가 금문형이지. 근데 그게 경제가 금문형인 거랑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이상한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민들이 눈을 밝히고, 뭐, 민주적으로 생각해서 뭐, 깨어난 시민이 어쩌고저쩌고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이게 뭐가 문제야? 근데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뭐, 캐나다, 스위스 이쪽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로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긴 하죠. 대의민주주의. 우리가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아주 발전적인 발언에서 딱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주에 걸쳐서 선거에 대한 얘기. 이분 너무 정치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최근에 추억 얘기 안 하고 추억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래서 계속 과거로 가려고 하는데 본인의 정치생 얘기마다 끝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쇼 씨네 동네 이런 얘기를 쇼 씨는 거의 안 해요. 나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있는지 우리 세 명이 잘 다 알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어. 내 입, 오빠 가불병 중에 어디요? 내 입으로 말하기 싫습니다. 정이었나? 병이었나? 을. 을이었어. 아, 을동이어서 을이구나. 저 그래도 문희상 아저씨는 진짜 좋아해요. 문희상 아저씨 상 받으러 가서 너무 멋있었어요. 여튼 큰 바위 열고 문희상 화이팅. 거듭 강조하지만 이게 녹음 날짜는 투표 날 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투표하기 전. 네. 바로 그러니까는, 전날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지만은 더 나은 세상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아이 재밌겠다. 네. 제 생각에는 우리 예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 이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2회는 안 나갈 수도 있어. 네. 20소서 장기 휴지에 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살이고. 네. 방송 안 나가면 다 이유가 있는 걸로. 네. 여러분도 뭔가 무기력해져 있을 거야. 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